이렇게 멋진 리더를 낳으신 분. 다음은 이제 사람과 문화에 대한 건데 다 원하는 남자. 응?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남자. 우리 온유 씨도 알죠? 제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카페라떼처럼 향기롭고 부드럽지만 어떤 분은 아실 거예요. 파트너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지. 근데 알아봤어요. 저 원합니다. 저는. 그런 뜨거운 카리스마를 숨긴 다원팀의 수장 EBA 이영호 사장님을 우리 큰 랜선 박스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 남자 나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유솜 사장님의 남자, 이영호입니다. 화면 잠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하고 싶은데 몇 분밖에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우리 먼저 SVP 워크숍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게 되신 신규 SVP 사장님들 너무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오늘 앞서 제품과 기회에 대해서 두 분의 멋진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멋진 제품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또 찾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SVP가 되신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온유 가족이잖아요. 편안하게 제가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가진 걸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보이진 않지만 편안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VP가 되신 사장님들은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또 리더가 되어간다라는 건 팀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가, 이게 엄청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과 기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시너지 그리고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저희가 이런 팀과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컬처라는 이 문화의 의미는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말은 자연 상태에 있던 어떤 사물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해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팀과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화의 힘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구성원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온유의 리더 사장님들이 만들고 계신 그 문화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 비즈니스 속에서 어떠한 문화를 만들 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공감을 가진 소통,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칭찬.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로 문화를 만들면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건
왜 이렇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고객은 2위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지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신화를 진두지휘한 하워드 슐츠. 2000년 20만 명 직원에게 이 말을 남긴 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한 해 1000개가 넘는 카페를 오픈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슐츠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 예감은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리스타 대부분이 단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점포 관리자는 메뉴와 인테리어 등 외형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에 너무 연연했던 것이죠. 참다 못한 슐츠는 고위 경영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제목: 평범해져버린 스타벅스 경험. 그런데 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슐츠는 직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의 고통, 앞으로 더 우왕좌왕할 것. 2007년 말이 되자 슐츠의 걱정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42% 하락. 2008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슐츠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8년 만이었죠. 그리고 2월 26일 하루 동안 미 전역 7,100개에 달하는 모든 스타벅스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에게 쉼을 주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커피 추출 기법을 다듬기 위해서였죠. 취지는 좋았으나 하루아침에 7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고위 경영진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하지만 슐츠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경영진이 언제 어디서든 직원을 우선시한다면 직원은 고객을 저절로 돌볼 것입니다.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몇몇 이사는 슐츠에게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매년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슐츠, 건강보험을 줄여. 그렇게 해도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면 비용 감축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일걸? 슐츠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4천억 정도는 다른 부분의 비효율을 줄임으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주가치 역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주식을 파세요.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이 지난 2009년 스타벅스의 이익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약 2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사장님?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스타벅스를 경영하고 있는지, 이 스타벅스가 가진 이 잠재적인 가치,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워드 슐츠가 얘기한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들, 우리 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고객은 2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스타벅스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직에게도 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하워드 슐츠가 가진 경영 문화, 이 문화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부 직원을
더 즐겁게 일하게 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행복한 웃음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의 팀원들, 이분들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팀원들, 우리 파트너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업자분들, 그리고 나 스스로,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이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리더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 이론 중에 총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기 이론 중에 크게 6가지 동기가 있는데 간접 동기와 직접 동기로 3가지씩 나뉘거든요. 그 간접 동기 중에 이 3가지는 사람들의 일하게 되는 동기 중에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 이건 뭐냐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압박감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싫어서, 그리고 또 직장 상사의 잔소리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 요인. 경제적 압박감은 뭐냐면 흔히 직장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달 나오는 월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동기. 타성은 굉장히 안 좋은 동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젖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어지는 동기거든요. 이게 간접 동기예요. 근데 직접 동기는 즐거움, 의미, 성장.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이 이 3가지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일 그 자체를 즐겁고 플레이처럼,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의미는 이 일 안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도 마찬가지. 내가 일을 통해서 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동기는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또 나의 팀원들을 움직일 수 있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이 3가지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리더가 되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 혹시 스폰서가 시키니까 그냥 팀에서 이런 목표가 나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아내야지 나 스스로 무언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 다음에 뭐였나요? 우리 소통과 공감이었습니다. 이 앨런 커브라는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사장님. 우리 XY축은 알고 계시죠, 사장님? 밑에 하단에는 거리예요, 거리. 이 앨런 커브는
MIT 교수였던 토마스 앨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MIT 교수 시절에 이 이론을 발표하셨어요. 많은 조직과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이 앨런 커브에 보시면 이 거리가 있고 소통 빈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사소통의 빈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그 말은 물리적인 거리,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15m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다. 15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소통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우리는 가깝게 그리고 또 친밀하게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즉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사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나? 우리는 나의 파트너 스폰서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나? 이 부분이 저희 비즈니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군가와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가까워져 있는지 실제 나의 몸과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거리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축구 되게 좋아하시죠? 그 축구 승부 중에 페널티킥 승부가 굉장히 가슴을 조이면서 이렇게 짜릿한 마지막 승부잖아요. 근데 키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을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을 넣는 게 키커의 어떤 성과잖아요. 성과.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100%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거는 골대의 양쪽 끝 포스트에 공을 차게 되면 골키퍼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100%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 저기 양쪽 골 포스트거든요. 상단에 있는. 근데 모든 키커가 저기에 차지 않죠. 양쪽 골 포스트에 차는 비율이 13%랍니다. 그러니까 키커가 공을 찰 때 100%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평생 축구만 했잖아요. 저기 가만히 서 있는 공을 자기가 마음 먹고 집중하면 아마 저기 넣는 거는 거의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13%의 키커만 저기에다가 공을 넣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 이건 골키퍼의 입장이에요. 골키퍼의 입장인데 페널티킥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골이 들어오는 방향이 좌측, 우측, 중간 각각 똑같아요. 3분의 1씩. 똑같은 방향 이렇게 세 등분했을 때 33%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골키퍼는 늘 한쪽 방향으로 다이빙을 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94%의 골키퍼는 공이 오기 전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빙을 합니다. 가만히 중간에만 있어도 이 5번의 골킥을 하게 되면 한 골 정도는 분명히 막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골키퍼는 그냥 다이빙을 바로 해버려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건 비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여나 실축했을 때, 공을 막지 못했을 때 그런 비난이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커나 골키퍼가 원하는 방향대로 차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런 비난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무언가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 결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거, 그리고 이 조직 문화라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팀에서 어떠한 행동하고 결과가 작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여주는 행동과 분위기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기 사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직급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어떠한 성과나 결과가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TR을 넣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누군가한테 소개했을 때 리스트 하나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TR 나간 사람들, 성과를 크게 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여나 작은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축하와 칭찬을 받아야 함에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결과를 작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키워드에 어떤 것들, 어떠한 대안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특히나 리더의 작은 말 한마디는 그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아주 작은 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통은 늘 언제나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 만나고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좁아야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마음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받고 작은 걸 받고 무언가를 했을 때 늘 감사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성과보다는 작은 노력이라도 그 노력에 칭찬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 파트너가 한 행동, 그리고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칭찬을 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걸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문화, 온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지만 아까 유승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커피향처럼 여러분들 아름다운 향이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 사장님의 진한 커피 향이 온유인, 특히 여기 SBP 워크숍 안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모두 코끝을 간질간질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보세요. 저 남자 맞죠? 제 남자 맞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